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주식과 그다음에 기초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지금 녹화 시간이 현재 7월 21일이죠. 수요일인데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약간 미국의 나스닥 선물 시장이 약간 좀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 갭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이 현재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감도 현재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번에 나스닥이 약간 하락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그죠? 그것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이 한 2%, 그러니까 1.5%에서 한 2% 정도까지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팬데믹 형상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오늘 이제 코스닥, 코스피를 조금 보는데. 일단은 지금 매매 동향을 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일단 시장이 흘러갈지 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일단 좀 볼 건데요.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자, 개인들이 7,4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00억 정도 이제 샀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이제 오늘 팔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고 개인들이 조금 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자, 순매수 요거를 좀 볼게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았고요. 투신도 많이 팔고 보험과 금융투자 이것도 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사모펀드, 은행, 기타 금융, 기타 법인까지 오늘은 약간 조금 팔자 분위기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 7월 21일 개인들이 조금 샀고 오늘 사모펀드가 조금 사줬네요. 기타 법인이 좀 사줬고 그다음에 연기금과 은행 그다음에 기타 금융이 약간 좀 팔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투신이 오늘 조금 들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지금은 그래도 자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60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현재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일단 올렸지만 약간 하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더 강하게 반등을 하려면 일단 리스크 온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저 시장을 주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전반적으로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그죠?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야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일단 원달러 환율 화면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밝게 좀 보여드리자면 자 아래쪽에 있는 캔들이 자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황 색깔 라인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코스피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달러가 계속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좀 그 흐름에서 본다고 한다면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코스피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 원달러 환율, 그죠? 달러가 지금 현재 1,145원대를
약간 돌파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존의 대형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주들, 그죠? 실적이 엄청나게 막 향상이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이제 지금 약간 조정을 조금 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현재 지금 115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150원대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자, 여기는 일단 단기적인 레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 이 지지 레벨 있죠. 현재 지금 1154원, 그러니까 1160원대까지 어느 정도 강하게 달러가 상승을 해준다. 그죠?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조금 약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코스피가 약간 조정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달러가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죠? 코스피가 현재 지금 고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지수의 폭락은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중을 기존에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약간 늘리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실현하셔도 되고, 근데 전량으로 주식을 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약간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한 종목은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PS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해보고, 급등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유보율이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회사를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녹화를 했는데 바로 이 시점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자, 전고점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10%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도달하면서 또 대략 한 40% 정도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근데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왜 그때 추천을 해드렸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때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현재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덥잖아요, 현재. 지난주에도 굉장히 더웠지만 이번 주에도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폭염에 대한 전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걸 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 종목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테마성, 그죠? 테마성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자, 테마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여러분들 들어가 줘야 큰 수익이 나는데, 그래도 일진전기라는 종목은 바로 그 다다음날 상한가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것도 꽤 괜찮은 그런 수익률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S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수요일 날 이때 추천을 좀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6,000원, 시가에서 6,000원에 시작을 해서 그 다다음 날 고가까지, 자, 거의 3일 만에 17%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다시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그런 급등, 그죠? 급등을 나오는 그런 맥점을 제가 좀 잡아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도 좀 분석해드릴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급등주도 급등주지만, 그죠? 그래도 유보율, 그죠? 앞으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좀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급등주만 쫓아다니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공시가 뜨게 되면 굉장히 좀 허무맹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급등주를 쫓아서 만약에 한 5%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장이 끝나고 1시간, 2시간 뒤에 갑자기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떠버리거나, 아니면 12 전환사차에 대한 공시가 떠버리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갑자기 하한가를 맞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한가까지는 아니어도 갭으로 한 10%, 20%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급등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회사가 재무가 어느 정도는 좀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해도 적자 지속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가 성장성만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나름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도 나쁘고 거기다가 재무 상태, 즉 현금 흐름이 완전히 이제 안 좋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택하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 있다가도 장 끝나고 공시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장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유보율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유보율이 그래도 1000% 이상 높은 기업들은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유보율을 중심으로 해서 유보율이 일반적으로는 100% 이상 있어야 그죠? 회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막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리스크는 없겠죠. 근데 유보율이 보통 한 1000%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지금 당장 실적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아니면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갑자기 무상증자를 하면서 상한가 혹은 뭐 2상, 3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건 검색을 기준으로 좀 볼 건데 오늘 지금 나왔던 종목들 중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그죠?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그리고 지금 유보율이 최근 결산 기준으로 1000% 이상인 종목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보율이 1000% 이상인 종목을 좀 보니까 지금 우림기계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A루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림기계랑 A루트 이 두 종목 제가 어떤 종목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두 종목 먼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지금 우림기계도 마찬가지 상한가 갔고 A루트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가 그죠? 회사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죠? 돈이 많기 때문에 악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 악재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도 팔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맘 놓고 이제 어떤 성장성만 보이게 되면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올라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A루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발생 이후에 지금 연속으로 2연상 거의 3연상까지 지금 올라갔던 모습이었죠. A루트라는 종목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그 전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고점까지 순간 그죠? 거기가 110% 가까이 3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찾기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죠. 진짜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그래도 회사가 유보율이 꽤 괜찮았던 그런 모습이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림기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주면서 전고점을 아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보율 최근 결산 1000% 이상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한가. 그 다음에 HB 솔루션, 뭐 엔시스, 뭐 잉그로드랩 이런 종목들, 뭐 덕산텍 코피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상향을 다 그려주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택했던 종목을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림기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일단 공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자, 방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유보율이 1000% 이상 높습니다. 이 말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업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제표가 일단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매출액은 지금 2019년 12월에 555억,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는 601억, 그 다음에 지금 1사분기는 지금 125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만 약간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적자 전환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영업이익, 즉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꽤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이제 굉장히 나쁘면 여러분들 문제점이 좀 있다. 근데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회사가 성장성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세전 계속 사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플러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요게 약간 조금 볼만한데 2020년 12월에는 마이너스 80억. 자, 근데 2021년 3월에는 3억 정도.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플러스가 됐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걸 볼게요. 현금 흐름.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재무제표, 재무 비율. 자, 재무 비율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유보율이 있죠? 유보율이 꾸준히 2017년에도 1179%, 2018년에도 1231%, 2019년에도 1200%, 2020년에도 1094%, 2021년 3월에는 1088% 정도. 그래서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도 89, 90, 88, 88, 83 이렇게 유보율이 그래도 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그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세를 굉장히 좀 크게 보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림기계라는 종목인데, 자, 우림기계라는 종목. 그러면 일단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매출은 막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매출 좋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유보율, 그죠? 회사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붙여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누가 많이 샀나, 그죠? 자, 수급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림기계라는 종목을 자 오늘 상한가를 보냈죠. 자, 상한가를 보냈는데 자, 07. 자, 일단은 정확한 주체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림기계라는 종목인데 오늘 개인이 좀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고, 근데 기관이 좀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신이 있죠? 투신이 좀 많이 사줬다 보시면 돼요. 자, 투신이 좀 많이 사줬고 오늘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조금 팔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림기계라는 종목을. 근데 이게 상한가가 언제 마감을 했냐면 장 마감되기 한 5분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수급을 볼 때는 기관들도 이제 금투, 그다음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사모펀드나 연기금, 예전에는 연기금도 그렇게 막 중요하게 봤었는데 연기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고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 수급을 좀 보려고 한다면 투신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펀드를 만들어내는 회사죠. 즉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헤지펀드들이 바로 이제 투신이다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공매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투신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뭔가 테마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엄청 뭔가 대단한 걸 개발했거나 네, 그런 뭔가 좀 흐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우림기계라는 종목이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갔는지 네, 그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림기계가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갔었는데 상한가 이게 왜 올라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중장비 테마 지금 건설 중장비 쪽으로 테마가 좀 오늘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어 16%, 그다음에 우림기계가 12%, 현대건설기계가 3.67% 이렇게 일단 좀 올라갔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지금 수반이 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린기계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좀 봤는데 일단 세력들이 여러분들 상한가를 보내는 그런 패턴은 보통은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그죠? 그래도 맘 놓고 이렇게 좀 크게 대놓고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린기계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 회사도 결국에는 회사의 재무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기계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볼만한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조건식을 통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조건식을 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루트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지금 연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회사도 계속 연상으로 지금 올려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회사 A루트 이건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에요.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일단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먼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좀 창을 좀 많이 깔아놔가지고 이걸 좀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자, 그래서 이 A루트라는 종목 일단은 회사가 매출, 그죠?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일단 마이너스인데 당기 순이익이 중요하죠. 그 당기 순이익도 일단 적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회사가 갑자기 유증이라든가 아니면 시비를 납입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자산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864억, 1903억, 1335억, 1337억 정도 회사에 자산이 있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183억, 1008억, 그 다음에 397억 점점 줄어들고 있죠.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재무 비율 같은 것도 좀 보도록 할 건데 현재 유보율이 지금 최근에 많이 증가했던 모습이었죠. 자, 2017년도에는 239억, 2018년도에 221억, 2019년도에는 172억, 근데 2020년도에는 1601억, 그죠? 2021년 3월에는 1532억. 이렇게 갑자기 10배 이상 회사의 돈이 잉여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라든가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뭐 신주 인수권이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회사에 단기 악재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세력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그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연상으로 계속 이제 상한가를 갔던 모습인데 A루트 이 권리락 이후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게 왜 올라갔는지. 자, 권리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증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증 이후에 권리락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무증 이후에 권리락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전에 주식을 샀어야만, 그죠?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권리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리락 이후에 주식을 구매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죠? 거기에 대한 주식에 대한 무상으로 증여하는 무상으로 주는 그런 거는 없다. 그러면 이 A루트라는 종목도 같이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네. A루트. 일단은 지금 자, A루트가 무상증자 당일, 그죠? 무상증자 당일 상한가. 자, 무증이 여러분들 왜 나오냐면 무증이 나오는 이유, 회사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박주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자 이거죠. 회사가 돈이 많으면, 그죠? 주가가 무너졌을 때, 그죠? 뭐 주주총회라든가 뭐 정기 주주총회라든가 뭐 그런 주총을 통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20일 날 그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지난 6일 그러니까 7월 6일이죠. 주식거래 활성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통주 1주당 5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날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0일. 그죠? 무증을 했다. 그죠? 회사가 무증을 했다. 자, 7월 6일 날 무증이 결정이 났어요. 자, 7월 6일 날 무증이 결정을 나서 갭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한번 저점까지 끌어내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엄청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사의 재무가 좋아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시세를 또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종목을 몇 가지를 좀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올라간 거 말고 앞으로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을 또 봐야 되겠죠. 자, HB 솔루션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 지금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이런 흐름을 지금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일단 주가가 지금 크게 나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자, 방금 전에 A루트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정배열 부분에서 이렇게 일단 주가가 크게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보통은 회사가 무증을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면 그죠? 회사가 만약에 내가 주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주인데 내가 이 주주인데 이 A루트라는 회사의 주주 1,000만 원 혹은 5천만 원 1억 이상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내가 투자할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여러분들 그 자리 그대로라면 그죠? 주주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충분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그죠? 여기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회사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무증을 때려버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많은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혹은 저점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루트라는 종목이 지금 2020년 8월부터 자, 지금 거의 2021년 7월까지 1년 동안 계속 그냥 박스를 보여줬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증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세가 대분출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무증이 나오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도 좋지만 과거에 꽤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개인들의 혹은 일반적인 주주들의 마음을 좀 태웠느냐, 네, 그걸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 근데 그걸 보려면 일단 전반적으로 기간을 좀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거, 네, 그렇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HB 솔루션 이 종목도 배당락 이후에 지금 이렇게 약간 우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뉴스를 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HB 솔루션이라는 종목, 네, 과거에 무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HB 솔루션 무증에 대한 뉴스는 딱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나오지는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무증에 대한 뉴스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이평선이 어느 정도 정배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털어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매출이 좋다고 한다면 그죠? 매출까지 좋은데
재무까지 좋아요. 근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회사에 돈만 많다? 그러면 무증을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매출도 좋은데 회사의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면 무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종목 현재 HB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 3월에 그죠? 약간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지금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 그죠? 이런 회사들은 물론 무증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겠지만 현재 갑자기 이제 무증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주가가 약간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한다고 한다면 좀 괜찮을 건데, 그러면 현금 흐름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현금 흐름, 자, 현금 흐름은 현재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유동 비율 점점 증가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400%, 2019년 1,100%, 2020년 1,177%, 2021년에는 1,125% 정도 이렇게 일단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이 5가지의 이동평균선이 다 정배열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상증자라 해서 상한가를 보내거나 뭐 그럴 만한 가능성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걸 찾아야 됩니다. 회사가 좋은데, 회사가 좋다는 얘기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기간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엔시스, 자, 오늘 8% 정도 상승을 했고,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물론 신규 상장 중이긴 합니다. 2021년 4월에,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 되진 않았는데 지금 바닥에서 주가 기고 있죠, 그죠? 22,000원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는지 저희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엔시스라는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월 9일 날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2차 전지 검사 장비 43억 정도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뉴스가 나왔죠. 43억 5천만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에 따라 공시했다. 네, 이렇게 일단 나와 있는데 지금 공시에서 따로 이제 상대방을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7월 9일 날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러면 7월 9일 날 기준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7월 9일 날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나서 3%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죠? 3%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소외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소외가 됐다. 43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밖에 반응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면, 아니면 이 종목이 어떤 특정한 그런 흐름을 좀 만약에 밟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지 않나. 엔시스라는 종목 오늘 22,000원 정도 8.37%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7월 9일이었죠. 고가까지 4%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현재 얼마나 올라갔냐면 현재 대략 한 10%까지는 아니고요.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전고점을 만약에 상승을
뚫어준다. 그죠? 지금 보시면 전고점 뚫었죠. 전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한다면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엔시스라는 종목. 자, 일단 유보율도 높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뉴스 43억에 대한 공급 제약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중에 3.9%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약간 조금 지수가 다시 좋아지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엔시스라는 종목. 그래서 이것도 지금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21,500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21,500원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한번 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또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엔시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현재 일봉상 이렇게 상승 흐름을 지금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잉글우드랩.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했는데 현재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자,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재무제표로 분석을 해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이 잉글우드랩. 일단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세 실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법인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법인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미국 소비 경기 정상화에 따른 화장품 수혜 집중. 화장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업체.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여러분들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럼부터 크롬 오일 클렌저까지 다 이제 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일단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매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종목, 자,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잉글우드랩. 자,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2020년 12월 달에 소폭 증가했던 모습. 영업이익도 현재 마이너스 3억에서 2019년 67억, 2020년 79억, 2021년 26억으로 해서 동기가 약간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59억에서 23억 31억 이렇게 흑자 전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는 좋아요. 회사 좋고 유동 부채 같은 경우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재무 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33%, 90, 921%, 969%, 그 다음에 1022%, 105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도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냐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최근에 권리락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 배당락 한번 있었고,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그러니까 배당을 꾸준히 좀 지급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평가되어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약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유보율이 높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현재로서 무증을 통해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정배열이 나타내면서 8,000원대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지리선을 형성해 놓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있죠. 자,
그런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동진 세미킨 같은 종목이라든가 현재 지금 바닥 기고 있죠. 일봉상 바닥 기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뭐 동화 기업이라든가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외를 좀 하고요. 메디톡스 그다음에 자 바이오 종목은 웬만하면은 제가 제외를 좀 할게요. 그다음에 회사가 웬만하면 저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그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조금 많이 거쳤던 종목,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도 나빠 보진 않은데 이것도 제약주기 때문에 빼고요. 그래서 꽤 그래도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알소프트라는 종목 있죠. 자, 알소프트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좀 많이 올라가던 종목인데 알소프트 그다음에 선익시스템, 테스나. 자, 요 종목 좀 좋아 보이거든요. 자, 요 종목 좋아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증 이후에 한번 하락을 줬다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현재도 지금 주가가 박스권입니다. 전반적으로 박스권. 그 이평선이 역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회사가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지, 네, 그걸 좀 봐야 되겠죠?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테스나라는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테스나라는 종목인데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을 때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 매출액도 지금 작년 대비 꽤 많이 증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죠? 연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좀 많이 올라왔고 이번 연도에는 약간 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상승 부분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하면 무증을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회사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월봉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좀 그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한번 무증을 좀 해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이 회사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고가권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라는 종목. 자, 꽤 여러분들 장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렸던 그런 흐름을 보여준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 지우고 거래대금의 유보율. 자, 유보율 1000% 이상. 이렇게 하고, 그죠? 종목을 좀 검색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회사가 그래도 장기간 하락을 했던 종목. 일단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은 일단 주봉상 상승 흐름이 있죠. 상승 흐름이 있고 웬만하면 주봉상 하락하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좋아요. 근데 HLB라는 종목이 있는데 HLB라는 종목은 무증을 2011년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빼버릴게요. 주봉상 하락하는 종목. 자,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 현재 계속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죠? 주가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5,100원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 떨어지고 매물대가 조금 심하게 아래에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이 앞으로 무상 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은 겁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뭐 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 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요. 자, 그럼 이 종목도 재무제표. 일단은 재무 비율이 현재 유보율은 1,500%로 꽤 높아요. 회사가 꽤 안정적입니다. 그죠? 안정적이고 매출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적자는 아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16억, 470억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작년보다. 그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0억, 그 다음에 845억으로 완전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재무가 꽤 좋은 회사예요. 꽤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2021년에 한번 무상증자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 무증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상한가가 한번 좀 갔던 종목이 바로 이지홀딩스 같은데, 자, 이지홀딩스.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증했었군요. 2021년 5월에 유증 한번 했었고, 회사가 지금 유보율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거가 지금 상한가 갔던 시간이 2021년 1월 달입니다. 1월 16일. 자, 이때가 1월 7일이죠. 1월 7일. 유통 물량 15배 증가에 대한 회사 이지바이오 종목이 거래재개 이후에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지홀딩스도 같이 좀 많이 올라갔다.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지바이오가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지바이오는 228만 6,728주에서 683만 8,344주 3배로 늘었다. 무증하고 액분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무증과 액분을 목적으로 유통 주식수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꼽았다. 그래서 무증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갑자기 무증을 때리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죠? 무증을 할 만한 회사라고 한다면 일단 매출이 좋아야 되고, 그죠? 매출이 일단 좋아야 되고 재무 비율이 좋으면, 근데 회사가 주가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언제 한번 크게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몇 종목을 좀 봤는데 바닥을 좀 기고 있는데 회사가 매출이 좀 덜 나오는 종목들 있죠.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는 최근에 냉방 관련 기기로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었고, 자, 꽤 저점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회사 있죠? HLB라는 회사인데 아까 잠깐 봤었죠? 그러니까 무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한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서 HLB라는 회사, 이 회사 지금 진양곤 회장이 지금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어서 오늘 넥스트 사이언스가 25% 장중에 올라갔는데 어쨌든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이 약간 마이너스긴 하네요. 그죠? 당기 순이익이 적자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무증을 해도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갑자기 무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상증자, 그 다음에 앞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악재가 없는 거, 그죠?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되는데
무증까지 같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HLB라는 종목은 약간 무상증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무상증자를 할 만한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 중에 재무제표가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죠? 무상증자, 유보율, 회사에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쪽집게처럼 딱 사서 무조건 그 종목이 상한가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회사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 본다면 이것도 나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그런 함재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